그 사람 당장 내보내요. 매서운 목소리가 서울 한복판 유명 음악 페스티벌 게이트 앞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대 뒤쪽으로 통하는 VIP 출입구에서 축제 기획사 대표인 듯한 남자가 얼굴이 시뻘개져 경호원에게 고함치고 있었다. 주변은 그 목소리에 집중했다. 음악이 들리는 듯하던 축제 현장의 활기조차 그 순간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어딘가 얼어붙었다. 누구 맘대로 여길 지나가려고 해요. 대체 당신이 누군지나 알아. 그 대표가 손을 휘저으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거칠게 가리켰다. 대표님, 잠시만 진정하시죠. 옆에서 조용히 말리는 스태프가 손사래를 쳤지만 대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당신, 명단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행사에 초대된 VIP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세 여기는 그런 애매한 신분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주변을 슥 둘러보니 마침 처음 본 사람도 아니고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다. 그러나 축제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스태프들과 이미 VIP 패스, 착용 여부만 확인하던 경호진은 그냥 대표 지시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대표님 저기, 혹시 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만 대표는 고개를 획 돌려 그 스태프를 노려봤다.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RSVP 참석 확인도 안 했고 사전 연락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갑자기 BP 구역에 들어오겠다니.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나. 이건 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 주변 관객 몇 명이 힐끔힐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으로 슬쩍 촬영을 시작했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도 들렸다. 야, 저 사람 혹시 유명인 아니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나도 알아. 근데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나 봐. 이거 찍어두는 게 좋을 거야. 저런 부당 대우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때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짓던 당사자가 조용히 입술을 뗐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저 축제를 즐기러 왔을 뿐이니 초대장 문제가 있었다면 제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소란이 커지는 건 저도 바라지 않아요. 대표가 코웃음을 치며 소리 질렀다. 아니 누가 소란을 일으켰다고? 당신이 VIP 구역에 들어오려고 고집하잖아. 그러나 그 낯익은 남자는 고개를 젓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 입장권으로 들어가겠습. 팬들도 만나야 하고 오늘 축제를 구경하려고 한 건데요. 이치로나 바로 그 순간 구경하던 사람 중 몇 명이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하고 흥분한 목소리를 냈다. 주변에 있던 젊은 관객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대표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스태프들은 당황해 진짜 손흥민 선수가 왔다고? 하며 중얼거렸다.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아요. 지금 스포츠 스타 중 가장 유명하잖아요.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RSVP 명단에 없었잖아. 축제 공식 초청을 안 받은 사람이면 VIP 대우를 못하는 게 맞지 않나? 대표는 기세등등하게 주변 스태프를 향해 외쳤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흥분이 가득 번지고 있었다. 한 여성 관객이 손흥민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어머, 손흥민 사진 한 장만 사인도. 그리고 또 다른 팬이 울먹이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기서 손흥민을 보다니 하며 달려들려고 했다. 경호원들이 급히 그 팬들을 제지하며 혼잡을 막았지만 상황은 점점 커져만 갔다. 계속 시끄러워지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대표님.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귓속말했다. 대표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 어차피 RSVP 안 했으면 일반 구역으로 가라고 해. VIP 구역에는 못 들어온다고. 손흥민은 무척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나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며 주변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대표님, 저 그냥 일반 입장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저는 VIP석보다는 그냥 같이 즐기고 싶어서 왔음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제 불찰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면 다른 분들도 불편하잖아요. 대표는 그 말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도도한 얼굴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안 됩니? 이미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축제는 규칙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손흥민 선수라고 해도 우리가 먼저 초청한 게 아니면 VIP 대접 못합니?
그냥 일반 입장권 사서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이 소동 책임은 전혀 우리 쪽에 없다는 걸 미디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밝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왔으면 축제 이미지에 좋을 텐데.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무안을 주고 난리야? 손흥민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 규칙은 지켜야죠. 제가 일부러 무리해서 VIP 구역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대표는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곧장 일반 게이트로 안내해 VIP 구역 근처에 못 도게 라고 외쳤다. 그러자 주최 측 스태프 중 한 명이 곤란하다는 듯 선수님 이쪽으로 같이 이동하시죠. 일반 구역에서 팬들이랑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손흥민은 경호팀장의 안내를 받아 차분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를 따르려는 팬들로 인해 주변은 여전히 북적거렸다. 대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어딘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스태프들을 질책했다. 내가 말했잖아. 모든 건 사전 RSVP가 중요하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준비를 어지럽히면 어쩌란 말인가.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네, 대표님. 알겠습 일단 상황 수습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웅성웅성 작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저 대표 좀 너무 깐깐한 거 아냐? 손흥민 선수가 왔는데 보통은 영광으로 생각할 텐데 예고 없이 온 게 못마땅한 건가? 일단은 규칙이라지만 괜히 분위기만 나빠지는 것 같아.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편하게 즐기려고 온 건데 안타깝네. 그때 다른 한쪽에서 아까부터 줄 서 있던 가족 단위 관객이 조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우리는 아침부터 줄 서서 입장했는데 겨우 입장권 샀다고 뭐라 안 하잖아. 근데 손흥민이 VIP가 아니라 일반 입장하겠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소란스러우니 좀 지켜보기가 그렇다. 그러게요. 아이도 있는데 저긴 무슨 난리람. 그러나 웬일인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흥민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 사인을 받고 싶어 하니 군중은 금방 커졌다. 이거 보세요. 우리 아이도 손흥민 선수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가 아니면 못 만날 것 같아요. 잠깐만이라도 사인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손흥민이 웃으며 펜을 받았다. 이름이 뭐예요? 민혁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대표가 또 한 번 씩씩거리며 관리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빨리 군중 정리, 안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 이 인파가 우리도 통제 못할 수준으로 커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냐? 직원들이 확성기로 모두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는 페스티벌 장소라 쉽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몇 분 지나자 축제장 안쪽에서 또 다른 스태프가 바쁘게 달려와서 대표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지금 상황 사진과 영상이 벌써 SNS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 손흥민이 일반 구역에서 줄 서 있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대표는 인상을 더욱 찌푸렸다. 아니, 그게 문제라는 거야. 사람들 다 몰리면 우린 어떻게 하라고. 한편 손흥민 주변에는 이미 한 무리의 팬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흥분해서 각자 휴대폰을 들이밀며 셀카를 찍으려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와중에 손흥민은 최대한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천천히 해주세요. 밀지 말고 모두 차례대로 해드릴게요. 팬들 사이에서 진짜 인간적이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실감나네. 같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무대 밖이 시끌시끌해지자 무대에 준비 중이던 어떤 가수가 리허설을 잠시 멈추고 뒤편 커튼 틈새로 내다봤다. 어? 손흥민이 여긴 왜? 오늘 특별 초청이 아니었나? 글쎄, 뭔가 RSV. 뭐라더라. 아무튼 초청 리스트 문제가 생겼나 봐. 그러면서 그 가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스태프에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가 온 김에 무대에서 한번 환영 인사라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굳이 비피석이 아니어도 축제를 빛낼 스타잖아요. 스태프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표님이 워낙 규칙에 엄격해서. 허락받기 어려울 겁니. 거기다 갑자기 스케줄 바꾸면 안 된다고 늘 강조하시고요. 한편 무대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관객들 중 일부는 현장을 찍어 SNS 라이브를 켰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서울 메가뮤직 페스티벌에 손흥민 선수가 일반 입장권으로 들어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VIP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여길 즐기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주최 측에서 호락호락하게 방여주지는 않는 분위기네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손흥민이 VIP 초청 리스트에 없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손흥민이 그냥 일반석에서 보는 거 오히려 멋있는데? 대표 좀 너무 뻣뻣하네. 손흥민이 와줬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자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규칙은 규칙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유명인이라고 무조건 특혜 줄 수는 없잖아. 현장의 공기는 반으로 갈라지는 듯했다. 한쪽은 사람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나? 라는 반응이고, 또 다른 쪽은 공평한 규칙을 지키는 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정말 복잡하네.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손흥민이 축제를 망치러 온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소동이 커지다니. 그러게 말이야. 대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주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 그 시각, 대표는 VIP 라운지 안쪽에서 스태프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름 덕분에 우리가 이미 SNS 실시간 화제 1위가 됐어요, 대표님. 그런데 이게 좋은 화제인지 나쁜 화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겠어요. 규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이미 군중이 몰려서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 이거 안전 문제로 번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간단한 깜짝 무대나 인사 시간을 마련해 줄까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질서 정리도 하면서. 대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책상을 쾅 내려치며 거부했다. 안 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파벳 안 했어도 OK라는 전례를 만들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VIP들도 우리도 RSVP 없이 와도 되냐? 하며 혼란이 올 거라고. 스태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었다. 대표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눈가에 핏대를 세우며 되뇌었다. 내가 이 페스티벌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헌데 누군가 예고 없이 나타나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면 내 체면은 뭐가 되냐고. 대표님, 죄송하지만 국민 영웅인 손흥민 선수라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축제 이미지가 더 좋게 퍼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난 안 돼. 내 원칙은 사전 확인 없는 VIP 대우는 절대 없다야. 계속 그렇게 갈 거고 이미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밝혔어.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편 일반석 게이트로 들어온 손흥민은 현장에서 마주치는 팬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오늘 축제 즐기러 오신 거죠? 저도 같은 입장권 샀어요. 하고 웃어 보였다. 팬들은 환호했고 몇몇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짜예요? 그냥 일반 입장권으로 온 거예요? 네, 제가 뭔가 전달 착오가 있었는지 초청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공식 명단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와,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점점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직원들이 급하게 안전 통로를 만들며 안내했다. 이쪽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차근차근 줄 서주세요. 그 사이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로 모든 상황을 중계하던 한 관객이 화면에 대고 속삭였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전혀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미소 지으며 대하고 있을 주최 측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편해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 갈등이 풀릴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또 다른 스태프가 동료에게 말했다. 근데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하다. 보통 이렇게 VIP 대접 못 받고 그냥 밀쳐지면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전혀 티를 안 내고 오히려 더 친절해 보이잖아. 맞아. 괜히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야. 오늘 이 사건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괜히 내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러는 사이 무대 밖은 사람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움직이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어 갔다. 대표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페스티벌 임시 사무실 안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안전요원 추가로 배치했어? 뭐가 문제야? 빨리빨리 다들 움직여. 경호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무정이 너머로 보고했다.
대표님, 이미 민간 보안 인력을 최대한 배치했는데도 워낙 인파가 많습 손흥민 선수가 갈 때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서 컨트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젠장,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오늘 여기 온 거야? 그것도 BP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했다. 대표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축제 후원사 측의 관리자였다. 한껏 긴장된 표정으로, 그러나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손흥민 선수와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 같습. 지금 SNS나 언론에서 대표가 손흥민을 푸대접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는 헛웃음을 지었다. 나는 규칙대로 한 건데 왜 푸대접이 되는 거지? 관리자는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전체가 사랑하는 스타예요. 대중적 파급력이 엄청나다고요. 게다가 이 뮤직 페스티벌, K-팝과 K-컬처를 세계에 알린다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정작 국민적 자랑거리인 선수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보이면 대외적인 이미지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는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다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 원칙은 네, 원칙 중시하시는 거 저도 존중합니. 다만 지금은 현장이 너무 복잡해졌으니 우선 안전과 축제의 성공을 위해 무언가 조율이 필요해요. 그때 스태프가 무정의로 다시 긴급 상황을 전했다. 대표님, 메인 무대 쪽으로 가는 길목이 다 막혔습. 다들 손흥민 선수 사인 받으려고 몰리는데 가수 리허설 동선까지 겹쳐서 지금 무대 스케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좋아. 손흥민 선수를 BP실로 잠깐 모셔와.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흩어지겠지.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대표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바꾼 건 아마도 우선 이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스태프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선수님, 죄송하지만 대표님이 잠시 뵙고 싶다고 합니.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안전 문제도 우려되고요. 손흥민은 바삐 사인을 해주고 있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이요? 네,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살짝 고민하다가 주변 팬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를 불러서 가봐야 할 것 같습.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축제 재밌게 즐기세. 나중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팬들은 아쉬워하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네, 꼭 다시 오세요.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손흥민은 임시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그 사이 대표는 안에서 팔짱을 낀 채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서성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선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들어서자 대표는 가볍게 목례만 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처음 뵙겠습니다. 손흥민도 고개를 숙였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축제 기획을 총괄하시는 분이시죠?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연락이 미흡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대표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뭐, 괜찮습. 저도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정도로 혼란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제가 원치 않았던 일임니 사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들어서 가볍게 들러 축제를 느끼고 싶었습. 사전에 안내를 못 드렸다면 제 책임이죠. 대표는 탁자 위에 놓인 VIP 명단을 톡톡 두드렸다. 말씀하신 것처럼 RSVP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 측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웠습. 원칙적으로 VIP석은 미리 확인된 분들만 안내를 해왔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네, 그 점은 이해합니. 그래서 전 일반석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그걸로 입장했어요.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는 헛기침을 하며 좀 더 공식적인 태도를 잡았다. 물론 일반석으로 입장하신 건 상관없습. 다만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 여기 계시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안전 문제가 생기고 스케줄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본인도 아시겠지만 다른 관객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손흥민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 그런데 제가 다니면 어디든 사람이 몰리는 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더욱 축제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조용히 구경만 하려고 했습니다. 대표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동선으로 조용히 이동하시면 됩니. 무대나 VIP 라운지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니 그냥 우리가 마련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계시면 어떨까요? 안전 통로를 만들고 거기서 소수의 팬만 만나는 형식으로요. 그럼 축제 전반에 혼란이 덜할 겁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뒤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제가 축제장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건가요? 물론이죠. 축제 전체를 막 걸어 다니시면 사람들이 분명 또 몰릴 테고, 그러면 혼란이 생깁니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 다른 관객도 즐거워야 하니까요. 손흥민은 잠깐 침묵했다. 제가 너무 폐를 끼쳤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 다만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 음악을 제대로 즐기고 싶습. 그래도 공연도 보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싶어요. 아, 음악은 편안히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할게요. 대신 움직임을 줄이는 선에서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방 밖에서는 스태프들이 조용히 서성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한 스태프가 다른 스태프에게 속삭였다. 대표님이 보통 고집이 아닐 텐데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양보하는 분위기면 갈등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뭔가 찝찝해. 그러게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결국 대표와 손흥민이 일종의 임시 합의를 한 형태로 방에서 함께 나왔다. 대표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했다. 손흥민 선수용 별도 공간 만들고 경호팀 충분히 배치해. 그리고 절대 무대 근처랑 VIP 라운지 쪽으로는 못 가게 하라고. 동선 다 통제해줘.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 저는 관객들과 뒤섞여 구경하는 걸 좋아하지만 오늘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우선이죠. 그렇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버려 곳곳에서 손흥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SNS를 보고 손흥민이 여기 있다던데 어디? 하고 헤매고 다녔다. 스태프들은 그 인파를 분산시키려 무척 애쓰고 있었다. 잠시 후 손흥민은 안내에 따라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다. 스탠딩 구역 한쪽, 비교적 담장 가까이에 임시로 마련된 가림막이 쳐진 자리였다. 무대가 멀리서 보이긴 했지만 VIP석처럼 아늑하지도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게만 만들어 놓은 느낌이었다. 이곳에서라면 공연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태프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감사합니. 그래도 저 때문에 행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실은 저희도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모시게 돼서. 손흥민은 가볍게 웃어 보였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네요. 하지만 공연은 이미 20분 이상 지연되었고 무대 위 아나운서는 상황을 수습하느라 사과 멘트를 반복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현재 무대 점검으로 인해 리허설이 지연되고 있습. 잠시 후 멋진 공연으로 이어드릴 테니 관객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편에서 지켜보던 관객들 중 일부는 더 화를 냈다. VIP들을 위한 사전 무대 점검인가 봐? 아니, 손흥민이 와서 이 난리인 거야? 누구 탓인진 몰라도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해? 이런 소리가 SNS 라이브로도 올라오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 대표는 VIP 라운지로 돌아와 몇몇 스폰서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변명을 하고 있었다. 이 사태는 전적으로 RSVP 없는 방문 때문에 생긴 돌발 상황입니. 우리 축제는 원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특징인데 저 사람 손흥민이 그냥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러자 후원사 관계자가 머리를 긁적이며 반론했다. 하지만 결국 팬들 입장에서야 손흥민이 왔는데 왜 그렇게까지 제한하냐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대표님께도 부담되는 이슈일 텐데요. 대표는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디어 쪽에는 이미 규칙상 VIP 대우가 불가하다고 밝혔어요. 손흥민 선수도 일반 입장으로 들어왔고요. 이 축제가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알리면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이용자 평등 이미지가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던 기획사 스태프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그럴까요? 대중 감정이라는 게 단순한 로직이 아니잖아. 그래도 보긴 좋네요. 무대가 멋집니다.
스태프는 민망한 듯 웃었다. 네. 더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팬들도 어느 정도 보이니까 좋습니다. 공연이 한창 무르익자 관객들 중 일부가 손흥민 쪽을 또 발견하고 몰려오려 했다. 스태프들이 바삐 막아서 지금 공연 중이니 이동은 자제해 주세요 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공연 사이 쉬는 시간마다 여전히 어디서 손흥민 볼 수 있나 하고 찾는 소리가 많았다. 대표는 어느 정도 축제가 제 자리를 잡자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VIP 라운지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찜찜함이 묻어났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공연 대신 온통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은 손흥민 사전 안내 없이 축제 등장. VIP 거절당해 일반 석서 팬들과 어울려 같은 기사로 도배되고 있었다. 맙소사. 이건 완전히 역효과잖아. 대표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댓글 좀 봐. 댓글엔 이런 반응이 가득했다. 공정성도 좋지만 손흥민 같은 스타가 축제를 찾아온 건 축제의 이득 아닌가? 이 대표라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체면만 차리는 거 아니야? 규칙은 지키되 그래도 명예로운 대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손흥민, 역시 겸손하네. 괜히 화도 안 내고 그냥 일반석에서 팬들과 소통하다니 멋있다. 몇몇은 또 이렇게 썼다. 대표 잘했다.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지. 상대가 아무리 유명해도 소수 특권은 안 돼. VIP 티켓 싫어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낫긴 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손흥민처럼 국가적 자랑거리인 선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우세했다. 대표가 결국 또 한 번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우리 축제가 융통성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겁니. 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스태프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보기엔 짧게라도 무대 위에 손흥민 선수를 초대해서 공식적으로 환영 멘트를 하는 게 좋겠습. 그 순간을 사람들이 보고 아, 그래도 축제가 손님을 환영하는구나 라고 느낄 테니까요. 대표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주변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오히려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원사 관계자도 거들었다. 맞습. 사실상 미디어가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축제는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최선일 듯합니다.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결론 지었다. 좋아, 그러면 내가 직접 무대 MC에게 요청해서 공연 중간에 깜짝 게스트로 손흥민 선수를 소개하게 하자. 그때 내가 나가서 손 선수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다음 무대도 안내하고 그러면 보기 좋을 거야. 그렇게 결정된 직후 스태프가 손흥민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다. 선수님, 대표님이 공연 중간에 무대 위로 잠깐 올라오셔서 인사해 주실 수 있냐고 합니. 축제 측에서도 지금 사태를 진정시키고 공식적으로 환영을 표하겠다고 하시네요. 손흥민은 스태프의 말을 듣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저를 무대에. 사실 저는 그냥 관객으로서 오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축제 측에서 공식적으로 선수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했다. 알겠습. 저도 행사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습. 괜히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싫으니까요. 조율은 착착 이루어졌고 다음 가수 무대가 끝나고 잠시 쉬는 타이밍에 MC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오늘 여기 정말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아마 이미 SNS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께서 저희 페스티벌을 찾아주셨습니다. 관객석에서 와 함성과 함께 핸드폰 불빛이 수천 개로 일제히 켜졌다. 대표도 무대 뒤쪽으로 올라와 대기 중이었다. 스태프가 손흥민을 무대 계단까지 안내했다. 잠시만 손 선수, 저희가 안전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올라섰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반갑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MC가 웃으며 마이크를 넘겼다. 우와, 정말 깜짝 손님이죠.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깜짝으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관객을 둘러보며 말했다. 사실 저도 친구들한테 이 페스티벌이 정말 신나고 좋은 음악이 많다고 들어서 개인적으로 즐기고 싶어서 왔습. 그런데 갑작스럽게 와서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저를 미처 초대하지 못했는데 일이 좀 복잡해졌죠. MC가 조금 웃으며 네, 이미 많은 소문이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무대에 오신 김에 앞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즐기실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다. 손흥민은 관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아무튼 여기 오신 모든 분이 오늘 멋진 음악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능한 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기겠습 다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서로 질서를 잘 지키면 좋겠네요. 그때 MC가 대표를 무대로 불렀다. 그리고 이 축제를 멋지게 기획해 주신 주최 측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대표가 어색한 표정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일부 관객은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소극적인 박수를 쳤다. 대표는 애써 웃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뮤직 페스티벌을 기획한 체르티의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명주님이 갑작스럽게 손흥민 선수께서 찾아주셔서 저희도 놀랐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 사실 RSVP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저희는 언제나 손님을 환영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관객 중 어떤 이는 그러면 아까 그 난리 뭐였어? 라고 소리쳤지만 대표는 못 들은 척 미소 지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께서도 음악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 관리에도 힘쓰겠습. 모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중얼중얼 반응이 갈렸다. 편의를 제공한다고? 아까는 VIP 못 들어온다고 소리치더니 그래도 공개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니 다행이네. MC가 중재하듯이 박수를 유도하며 네, 모두 따뜻한 박수 보내주세. 그리고 이어질 공연도 기대해주세요. 손흥민 선수님도 박수치며 즐겨주실 거죠?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하죠.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풀린 듯 보였지만 뭔가 긴장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대표가 무대 뒤로 들어가자 옆에서 스태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이 정도면 됐을까요? 대표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글쎄, 일단 표면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온라인 반응을 좀 살펴봐야지. 내 생각에 아직 상황이 단순치 않을 거야. 실제로 SNS에서는 대표가 방송용 사과만 했다,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또 여러 영상이 편집되어 확산 중이었는데 특히나 손흥민이 일반석에서 줄 서고 대표가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표님, 이건 그냥 인사했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듯합니. 사람들이 이미 이 대표 너무 권위적이다 라면서 욕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 몇몇 매체가 손흥민 무례한 대접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대표는 이 말을 짚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거 진짜 곤란하게 됐군.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규칙상으로 VIP가 아니니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잖아. 어쩌라고.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관객들의 목소리는 거세졌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좀 더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난리 안 났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손흥민은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다시 담장 근처의 별도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이제는 조금 더 넓게 자리를 만들어서 간단한 음료와 의자를 놓아두었다. 스태프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선수님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지? 전 전혀 불편함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손흥민 얼굴에도 살짝 피곤한 기색이 맴돌았다.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진과 사인을 해주는 동안 체력이 소진된 데다 계속 미묘한 긴장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냥 다행이라면 사람들이 지금 무대 공연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까만큼 저를 찾진 않더라고요. 스태프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손흥민은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페스티벌 구경만 해도 좋아요. 다만 이렇게 이슈가 될 줄은 몰랐네요. 공연은 계속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축제 열기는 점점 달아올랐다. 헤드라이너로 나온 가수들이 무대를 장악하자 대부분 관객은 환호에 집중했다. 그 와중에 소수의 팬들이 손흥민 여기 있대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크게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혼잡은 일단 면한 상태였다. 밤 10시가 가까워졌고 마지막 메인 공연이 준비되는 사이 대표는 결국 작게 기자 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짧게 말씀드리겠습. 오늘 손흥민 선수께서 깜짝 방문을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 저희는 사전에 RSVP가 되지 않아 놀랐지만 결국은 기쁘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 지금 저희 측과 선수 측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행사를 진행 중이고요. 기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처음에 VIP 구역 출입을 강하게 막으며 상당히 무례한 언행을 하셨다는 목격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는 진땀을 흘리며 그건 좀 오해가 있었습. 저는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 무례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지금은 모두 잘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 시각 손흥민은 다른 스태프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무대도 볼 수 있고 팬들도 만났고 또 나름 재미있었어요. 선수님 너무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다들 식사라도 하시죠. 제가 한턱 낼게요. 스태프들은 적잖이 놀라며 아니 저희가 모셔야 하는데 하고 고개를 저었다. 에이 전 지금 그냥 일반 관객일 뿐인데요 뭐.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대표님의 태도가 처음엔 좀 심했잖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기분 나쁘시지 않았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누구나 원칙과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대표님도 최대한 완벽하게 축제를 운영하려다 보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괜찮아요. 일하는데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축제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 무대 위로 다시 MC가 올라갔다. 자, 여러분, 오늘 메가뮤직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우셨나요? 관객들이 함성을 질렀다. 이어 A씨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깜짝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어딘가에서 손흥민 저스 연호가 시작되자 금세 수백 명이 따라했다 그러자 대표도 얼떨결에 무대 옆에서 그 연호를 들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좋게 마무리되니 다행이긴 한데 저 떠들썩한 환호가 무대 위 아티스트가 아닌 손흥민을 향해 있다는 게 씁쓸하군. 옆 스태프가 살짝 귀띔했다. 그래도 오늘 사건 덕분에 페스티벌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인터뷰 요청도 폭주한다고 합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은 이미지가 어떻게 굳어지는지가 관건이겠지. 앞으로 대처가 중요할 거야.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은 천천히 퇴장하기 시작했다. 군중이 흩어지자 축제장 내부는 점차 정리 모드에 들어갔다. 스태프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무대 장비를 해체했다. 곳곳에서 수고했어 라는 인사가 오갔다. 손흥민도 한적해진 야외 테이블에 앉아 주최 측 스태프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 공연 멋졌어요. 아니에요. 선수님도 피곤하실 텐데. 오늘 여러모로 죄송했습. 시스템이 좀 더 유연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정말요. 대표님이 너무 강하게 나가서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손흥민은 한 손으로 목 뒤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사실 이런저런 일은 스포츠 현장에서도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대표가 망설이는 듯 걸어왔다. 주변 스태프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해 주었다. 대표는 손흥민 앞에서 머뭇거리다 작게 숨을 들이쉰 뒤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조금 더 있다 갈까 해서요. 대표는 자리에 앉아도 되겠느냐는 듯 시선을 보냈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대표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탁자 위에 깍지를 낀 손을 올려놓았다. 오늘 일에 대해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 저는 페스티벌 운영 책임자로서 절차와 규칙이 정말 중요하다고 늘 생각합니. 그래서 RSVP 명단에 없으면 아무리 유명 인사라도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었죠. 손흥민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과하게 대응한 부분도 있습. 손 선수께서 사전 연락 없이 오신 건 분명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공격적일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 체면과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 내가 힘들게 만든 규칙을 무시당했다고 느꼈거든요. 대표는 시선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다. 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무례하게 굴었던 거, 폭언 비슷하게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작게 한숨을 쉬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답했다. 괜찮습. 사실 아까 저도 놀랐지만 대표님께서 워낙 이 축제를 잘 준비하고 싶으셨다는 건 알 것 같아요. 모든 스태프가 고생했는데 예고 없이 제가 와서 혼란을 준 건 저도 책임이 있어요. 대표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그렇게 공손히 일반 입장권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내심 놀랐습. 저는 사실 유명인이면 당연히 VIP 자격을 요구하겠지라고 지레짐작했거든요. 아니요, 전 그냥 관객 중 한 명이에요. 물론 알았으면 미리 알려드렸겠지만.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깨달았습.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나 엄격하게 굴면서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이 축제의 성공도 결국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인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생긴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축제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싶어요. RSVP가 기본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깜짝 방문이나 특수 상황이 생기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 그리고 VIP가 아니라 해도 오히려 스타가 일반석을 원하면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안내하는 식으로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진 계획인데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겠네요. 대표는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사과의 표시를 했다. 그동안 제 고집스러운 태도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 손 선수께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 드리고 싶습. 그땐 꼭 사전에 모시고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때가 되면 저도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대표님. 둘은 짧게 악수를 나눴다. 대표의 얼굴에는 한결 편안한 기색이 스쳤다. 이 광경을 멀리서 보던 스태프 몇 명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저거 대표님이 사과하시는 것 같지 않아? 와, 보기 드물게 저렇게 진지한 표정이네. 손흥민 선수도 웃고 계시네. 잘 풀리는 건가 봐. 진짜 다행이다. 이 난리를 거치고 나서야 뭔가 서로 이해하게 됐나 보네. 몇몇 관객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들은 이 상황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결국 화해했나 보네 하며 흐뭇해했다. 저 대표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사과하는 게 어디야.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역시 대인배. 점점 축제장에는 정리하는 소리만 남았고 마지막 퇴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관객 여러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 오늘 메가뮤직 페스티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대표는 스태프 전원을 모아 브리핑을 했다. 오늘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고 내가 과하게 화를 낸 점 미안하다 하지만 덕분에 배우게 된 것도 많다. 앞으로 우리 시스템에 변화를 줄 거야. RSVP는 기본이지만 혹시라도 현장에서 스페셜 게스트나 깜짝 방문객이 나타나면 먼저 유연하게 대응하고 인권이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을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처럼 유명인이든 평범한 관객이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해. 스태프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우리도 오늘 일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만약 손흥민 선수가 또 온다면
미리 알아보고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하자. 모두가 웃음 지었다. 알겠습, 그땐 꼭 잘해봅시다. 이런 내부 브리핑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남아있던 일부 관객과 스태프는 결국 바뀌는 건가? 더 좋은 축제가 되겠네 라며 반가워했다. 손흥민은 그 사이 간단히 주변 스태프들과 악수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연락 주세요. 하고 인사를 건 뒤 축제장을 나서려 하고 있었다. 대표가 서둘러 그를 배웅하러 쫓아왔다. 손 선수, 제가 차를 대기시켜 놨습. 편하게 호텔까지 모셔도 될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 매니저가 차를 갖고 올 거예요. 곧 도착할 겁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머뭇거리다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정말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 그리고 제가 몰아붙였던 거 사과드립니. 다음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래요. 오늘 여러모로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곁에서 일부 관객이 사인을 받으려 다가오자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몇 분만 더 해드릴게요 하며 정성껏 이름을 적어주고 사진도 찍었다. 대표는 그 광경을 살짝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태도는 진짜 쉽지 않은데. 스태프 한 명이 작게 웃으며 거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거겠죠. 대표님도 오늘 뭔가 많이 배우신 것 같네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앞으로 저런 태도를 좀 더 본받아야겠다. 결국 밤늦게 손흥민이 매니저 차를 타고 떠나자 축제장은 서서히 모든 불을 끄고 다음날 정리를 위해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가는 길, 아직 남아있던 소수 관객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졌다. 오늘 사건 SNS에서 난리 났던데 결말은 화해로 끝난 듯? 그래도 처음에 대표가 좀 심했어. 다행히 사과했으니 망정이지. 내년엔 SBSP 제도가 더 유연해지겠네. 손흥민이 참 착하다. VIP 대접 못 받아도 불만 하나 없고 대인배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네. 이 얘기 앞으로도 많이 회자될 것 같아. 그렇게 모두가 경험한 소동이 어느새 서로 다른 이야기거리가 되어 흩어졌다. 며칠 뒤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메가뮤직 페스티벌 운영 개선 안내. 당 축제는 RSVP 시스템을 유지하되 현장 특별 게스트나 예고 없이 방문하는 인사를 위한 유연한 매뉴얼을 개발 중입니. 모든 관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안내 인력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 이번 페스티벌 기간 발생한 혼선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 앞으로 더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공직을 마지막에는 사무국 명의의 감사 인사가 덧붙어 있었다. 특히 예고 없이 방문해 주신 손흥민 선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 저희가 많이 배우고 앞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공지를 본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그래, 앞으로는 더 신나는 축제가 되길. 손흥민 덕분에 시스템 개선된다니 좋은 현상이네요. 결국 이렇게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지. 그리고 그날 손흥민도 개인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좋은 음악, 좋은 에너지, 멋진 분들과 함께했던 시간. 작은 해프닝도 있었지만 결국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 다음엔 더 많은 분들과 편히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 축제 파이팅!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역시 소니는 겸손의 아이콘. 이번 사건 보면서 축제 측도 배운 듯 다들 해피엔딩이네. 이렇게 해서 뮤직 페스티벌의 한바탕 소동은 손흥민의 넓은 마음과 대표의 뒤늦은 사과로 마무리되었다. 문제를 꺼내놓고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규칙과 배려 사이의 균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든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축제가 끝난 뒤 스태프들은 뒷정리를 하며 서로 약속했다. 다음번엔 더 매끄럽게 일하자. 특별 게스트가 와도 환영하고 다른 관객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말이야. 맞아,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진짜 좋은 축제지.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대표가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똑같이 다짐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축제는 진짜 모두를 위한 곳이 될 거야.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건은 다른 행사나 축제 기획사에도 전해져 미리 초청을 안 한 유명 인사가 깜짝 등장했을 때의 매뉴얼식으로 문서가 만들어졌다. 각종 행사 팀장들은 이 매뉴얼을 검토하며 아, 이게 다 손흥민 사건에서 비롯된 거구나. 그래, 우리가 배워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딘가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왔다. 대단해 손흥민. 그냥 일반석으로 즐기겠다며 초청 없다고 화 한 번 안 내고. 이런 거야말로 진짜 월드클래스 매너 아닌가? 그러게. 오히려 주최 측이 더 배울 게 많았지. 물론 대표를 향한 일부 비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 그러나 대표는 계속 언론 인터뷰나 축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와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다음 축제 땐 실제로 개선된 안내와 안전 대책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한바탕 소동으로 끝난 뒤 손흥민이 남긴 말이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았다. 큰 별이든 작은 불빛이든 음악을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 서로에게 필요한 건 배려죠. 규칙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대표에게도 스태프들에게도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이에게도 묵직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리고 축제라는 장은 모두가 함께 놀고 즐기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이제 이야기를 전부 마치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규칙을 지키되 사람을 우선에 두는 태도 말이에요. 때로는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를 훨씬 밝고 즐겁게 만들 테니까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또 생겨도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리라. 미습 다음번에도 이런 의외의 현장이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깜짝 게스트가 생긴다면 그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 그리고 관심이 생긴다면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지켜보신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립니. 혹시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생기면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우리 서로 소식을 놓치지 않기로 해요. 축제든 경기든 일상 속 작은 축하든 공유할 가치가 있는 순간들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장면에서 퇴장하는 모든 이가 또 한 번의 성숙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으며 다음의 아름다운 축제에서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하길 바랍니다.